2단 1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운영과하고 교육문화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예연구실이 있죠. 학예연구실은 보존과학실까지 관련이 되는데, 그 안에 첫 번째 기능이 지금까지 내려온 유물들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역할이 있고, 또 보존하는 그 일과 더불어 연구를 통해서 재조명이죠. 그 다음에 전시 진출까지 올라가는 개발 과정. 이 전반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연구기획부, 그 다음에 보고역사부, 그 다음에 유물부, 미술부, 동양부 이 전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 연구부터 전시, 그 다음에 발굴 조사까지 모두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중앙박물관 외에 지방에 11개 지방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앙박물관 산하기관이죠. 그쪽 모두를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박물관의 연구직은 자기 전공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그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간송미술관이 최고거든요. 안에 있는 그 자료들, 그 미술품들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특별히 찾아 나선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박물관을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금곡에 있다가 휴학종을 때 한 7년간 저희가 거기서 그 박물관을 다녔습니다만, 그때 분야별로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유물 17,000점을 다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회화를 연구하는 데는 가장 좋은 곳이 박물관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회화가 조선시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례 같이 노초부터 후기까지를 쭉 해왔는데, 관심 가졌던 부분은 우리나라 그림이 중국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차원 속에서 실제적으로 한국 그림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드러내는 미감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즐겨 그린 소재 같은 곳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산수도 관계 있습니다만 쉽게 접할 수 있는 화조도, 또 동물 이런 그림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이쪽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편을 발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믿고 한번 재정리하는 일들이 제가 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박물관에 있으면은 그림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초기 들어왔을 때 청자 발굴에도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신안 앞바다의 그 수중고고학 도자기 발굴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를테면은 차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크게 꾸며보는. 그러니까 차라고 하면 마시는 차인데 그걸 담는 그릇. 그래서 청자나 백자나 분청에다 포함됩니다만, 또 차관계 그림, 차관계 시문 이런 것들이 모두 망라하면 종합적인 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젠가 한 번은 큰 전시 한번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미술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한국 사람이 한 곳에 자리 잡으면서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지만 어떻게 중국과 달라졌고, 또 일본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아시아 삼국도 겉으로 보기엔 개교나 불교나 한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구별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것을 좀 집중적으로 알다 보니까 기준이 생겨서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점들을 파악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장점, 단점의 차원이 아니라 차별성의 개념이거든요. 때문에 우리 것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아마 그런 게 오늘날 우리 미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술에도 관계가 될 것이고, 또 오늘이 이르기까지 이루어났던 모든 조형미술, 또 서정성 이런 것들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아마 그 살피는 속에서 그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일 수도 있죠. 고고학은 나름대로 사람을 설레게 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다면은, 미술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상 삶, 어떤 사람, 어떤 멋과 생활의 즐거움, 걸정의 명품 중심으로 그 작품을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학문 이전의 감상의 차원이 되고요. 또 실제로
어떤 그 한 작품에 대한 감동 없이 미술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미건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박물관의 인물이라든가 또 우리 저희 박물관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전시들이 학문에서의 어떤 소스에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 출근이 됐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예연구실이란 또 학예연구실장이라고 하는 그 앞에 학예 아닙니까? 학문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미술사나 고고학의 스타트가 박물관과에도 과언이 아니지만 지금 대학에도 이 관련 과가 많이 생겼고 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저희 박물관은 일찍 시작했고 많은 선배들이 업적을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경전기에 만들었던 4개의 박물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12개로 늘었죠. 그러니까 양쪽의 확장 속에서 박물관을 꾸미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학문적인 면에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점들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래서 우선 학문적으로 연구 성과 없이 전시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런 쪽을 좀 강화하고 저 자신부터 또 하는 우리 연구직 직원들을 독려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박물관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찾았던 박물관은 아주 고유한 곳이어서 찾았던 곳인데 저희 지금 용산 박물관 50년 하다 놀란 게 시장바닥 같다는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 관람이 시행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쾌적한 관람 여건, 그러니까 시민의 편에서 관람자의 편에서 어떻게 찾아오는 분들한테 편한 곳을 만들어주느냐, 편한 자세를 이룰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 같아요. 물론 이건 저 혼자 할 일은 아니고 박물관에 있는 모든 부서와 또 맡은 분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의 활성화와 그다음에 시민 편에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단체로 오다 보니까 친구 뒷머리만 보다가 서로 몰랐던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의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이룩한 얼과 꼴의 특별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아름다움을 꾸미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 교육적인 차원과 더불어 어떤 휴식 공간, 레저의 개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이 뭐 단순히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잠깐 멈춤이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서 뭔가 자기 삶의 추스림처럼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곳을 많은 시민들이나 일반 학생들이나 과거를 보면서 오늘을 생각하고 미래까지 같이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은 우선 고요한 곳이었다는 생각인데 요즘은 조금 활기가 넘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고요할 공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람이 찾지 않는 잔치는 의미가 없듯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왔을 때 너무 이제 교육적인 면보다는 머리로서 뭘 이해시켜주기보다는 감정에 대해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편한 자세로 와서 눈을 주면 자기한테 스스로 느낌이 다가오게끔 하는 그런 식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기라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한 번 봤다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남아있어가지고 되살아나는 걸작과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단순히 아름답다든가 안에는 그걸 만들었던 사람의 정신과 또 사상과 생활이 녹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싶고요. 저 자신도 그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유물이라든가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느껴보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림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통일신라의 그 화려한 힘이 넘치는 그런 어떤 이런 기운은 무엇인가, 또 우리 고려 청자를 통해서 고려 사람들이 주관 아주 그 귀족적인 세련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볼 수 있는 느끼는 그런 식으로 관광객 쪽에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이 눈으로서 볼 수 있고 또 나이 드신 분 그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식으로 또 그것 자체가 매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보다는 쉼의 공간, 휴식하면서 그
현재, 미래, 과거를 함께 생각해보는 공간으로서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 얘기가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 박물관은 이런 전시 공간의 그 확장과 더불어 주변이 참 아름답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물원과 동물원도 박물관 개념 속에 포함되거든요. 심지어는 수족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바깥에서 자연과 호흡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문화적인 미, 예술의 아름다움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 준비된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이 직업으로서의 항해사나 연구직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늘 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진전이 느린 사람도 있고 또 빠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보다 많은 시간을 작품과 인물과 만나는 것과 또 인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직업으로서 학예 같은 경우에 선택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는 이제 그 시계도 넓어지고 학문의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것만 알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 것에 대한 이해 속에 주변을 같이 살피는 어떤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그런 시각도 같이 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과 논리의 차이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 말이 있듯이 이왕에 스스로 택한 길이기 때문에 후회 없고 아쉬움 없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완벽한 하나의 논문도 여러 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리들의 강점은 유무가 같이 있다는 것, 필드를 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매진한다면은 학문적인 입장에서나 어떤 삶의 하나의 그 직업으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